네, 우리가 전 시간에 만들었던 셋은요, 해쉬 셋을 만들었어요. 해쉬 알고리즘은 검색을 빨리 하기 위한 용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데이터가 추가되는 모습을 보시면은요, 1번이 추가가 됐고요. 10번이 추가가 됐어요. 그 다음에 1번이 삭제가 됐고요. 그리고 100번, 다시 한번 1번이 추가가 됐어요. 자, 그런데 키들의 집합을 찾아보면, 집합을 찾아보면 1번, 100번, 10번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저장된 순서를 보면 1번 저장했죠. 그 다음에 10번 저장했죠. 뭐 값이 있을 거예요. 밸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00번 저장을 했죠. 100번을 저장하기 전에 1번을 삭제를 해버렸죠. 1번을 삭제를 해버렸고 100번 저장했고요. 다시 1번을 저장했어요. 만약에 순서가 중요하다 그러면 이런 순서로 나와 있을 거예요. 10번, 100번, 1번 이런 순서였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키들의 집합을 찾아서 키들의 집합을 출력을 해보니까 1번, 100번, 10번이에요. 10번, 100번, 1번이 아니라 1번, 100번, 10번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렬은 아니에요. 오른차순, 내림차순, 키들이 정렬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해쉬 알고리즘이 사용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면 10번이라고 하는 키가 있는지 없는지 100번이라고 하는 키가 있는지 없는지 아마 찾아내기가 쉬웠을 거다. 아마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 뭐 예를 들어서 10으로 나눈 나머지로 생각해 보면 얘랑 얘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해쉬 맵하고요. 해쉬 맵하고 트리 맵을 비교를 해볼게요. 이쪽에서 만들었던 게 해쉬 맵이니까 이번에는 트리 맵을 만들어 볼게요. 선언은 그대로 맵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대로 맵이라고 하시면 되고 키는 인티저 그리고 밸류는 스트링이라고 할게요. 자, 이번에는 뭐 그냥 맵이라고만 할까요? 생성자를 호출하는데 트리 맵 컨트롤 스페이스 하셔야 돼요. 컨트롤 스페이스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생성자를 호출할 때는 생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맵에다가 풋을 할게요. 풋을 할게요. 네, 풋을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우리가 했었던 거랑 똑같이 아까 순서 한번 생각해 보죠. 1번 넣었다 1번하고 10번 넣었고 1번 제거하고 100번 그리고 다시 한번 1번 이렇게 넣었단 말이에요. 요렇게 넣을게요. 요렇게. 자, 그러면 키로 10번 넣고요. 뭐 밸류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뭐 애플, 뭐 ABC 이렇게 할게요. ABC.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풋. 이클립스가 마음에 좀 안 들어요. 자동 완성을 이상하게 해줘. 자, 이번에는 100번. 이번에는 DEF 이렇게 넣고요. 또 1번 하고 AAA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하고서 키들의 집합을 찾아볼게요. 키들의 집합을 어떻게 할 거냐면 set 되겠죠. 그리고 키는 무슨 타입이죠? 인티저 타입이죠. 인티저 이렇게 되겠죠. set 2번이라고 할게요. 왜 그러냐면 위에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2번이라고 할게요. map.keyset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셋 2번을 출력해 보시면 돼요. 다르죠? 1번, 100번, 10번이었는데 여기서는 1번, 10번, 100번. 그죠? 여기는 키들이 정렬된 형태로 보입니다. 트리셋인 경우, 죄송합니다. 트리맵. 트리맵인 경우 키, 셋, 메서드는 오름차순 정렬된 키들의 집합을 리턴해 줍니다. 근데 이거는 정렬이 아니죠. 1번, 100번, 10번 이거는 정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1번, 10번, 100번은 정렬이 되어 있어요. 그죠? 이게 해시맵과 트리맵의 차이예요. 해시맵과 트리맵의 차이입니다. 또 하나, 트리맵에는요, 해시맵에 없는 메서드가 하나가 더 있어요. 자, 변수 선언을 트리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선언 좀 고쳤어요. 변수 선언을 좀 고쳤고요.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맵에는 없지만 그리고 해시 맵에는 없지만 트리 맵에만 있는 메서드가 있어요. 트리 맵에만 있는 메서드까지 사용을 하시려면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선언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번에도 변수 타입은 set이라고 할게요. 변수 타입은 set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키들이기 때문에 키의 타입은 인티저예요. 키셋 3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맵, 점 해보세요. 점 하시고요. 키셋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디센딩 키셋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디센딩 키셋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해시맵은 없어요. 해시맵은 가지고 있지 않고 트리맵만 가지고 있는 메서드. 트리맵. 이게 정확한 메서드 이름입니다. 디센딩, 내려가는 키들의 집합이란 뜻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디센딩 키셋이라고 하는 메서드는요. 내림차순 정렬되어 있는 키들의 집합을 리턴을 해줍니다. 출력을 해보시면요. 키셋 3번을 출력을 해볼게요. 키셋 2번은 1번, 10번, 100번인데 키셋 3번은요. 100번, 10번, 1번이에요. 이걸 내림차순이라고 하죠. 오름차순은 1번, 10번, 100번 이게 오름차순. 내림차순은 100번, 10번, 1번 이게 내림차순. 기본 정렬은 오름차순 정렬이에요. 기본 정렬은 오름차순 정렬이고요. 내림차순 정렬된 게 필요하다. 그러면 descending keyset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시면 돼요. descend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내려가는 이란 뜻이에요. 내려가는. 그래서 내림차순 정렬이라고 할 때 descending order라고 얘기를 합니다. descending order.
해시맵에는 이런 메서드가 없어요. 해시맵에는 이런 메서드가 없습니다. 왜요? 해시맵은 정렬을 하려고 하는 용도가 아니잖아요. 있는지 없는지 검색을 빨리 하려고 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그 검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키들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리턴을 해줘요. 근데 그 트리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정렬이 목적이기 때문에 무엇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냐면 키들을 가지고 정렬을 합니다. 키들을 가지고. 그래서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이 가능해요. 오름차순. 주의하실 점은 변수를 선언하실 때 트리맵이라고 선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메서드가 보입니다. 여기를 맵이라고 하거나 해시맵이라고 하면 디센딩 키셋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메서드는 없어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뭐 요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하시면. 뭐 get라거나 put라는 거는 다 똑같아요. 트리맵이든 해시맵이든 get을 하거나 그 다음에 뭐 put을 하거나 remove를 하거나 출력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똑같습니다.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 출력되는 순서가 좀 달라 보이는 것 뿐이에요. 네, 이 정도로 하고요. 맵에 대해서 한 가지만 우리 더 연습을 해볼까요? 패키지 하나만 더 만들게요. 에듀.자바.맵 2번 보소. 네, 컬렉션에서 요거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를 만드셨으면 거기서 클래스를 만들게요. 클래스는 맵 메인 2번. 네, 메인 메서드 있어야 됩니다. 에듀.자바.맵 2번 패키지에서 맵 메인 2번 클래스 만들었고요. 메인 메서드. 피니쉬 할게요. 패키지는 에듀.자바.맵 2번이고요. 맵 2번이고 클래스는 맵 메인 2번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public static void main 메서드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볼 거냐면 키로 문자열을 저장을 하고요. 키로 문자열을 저장하고 value로는 정수를 저장하는 타입의 트리맵 써볼까요? 트리맵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해보세요. 변수 선언은 맵이라고 하셔도 좋고요. 트리맵이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뭐라고 하든 상관없고요. 앞에 K가 무엇의 변수 타입이냐면 키의 변수 타입이에요. 우리는 키를 뭐라고 하기로 했냐면 스트링으로 하기로 했죠. 뒤쪽에 있는 V는 value의 변수 타입이에요. 변수 타입을 우리는 정수로 하기로 했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변수 이름 간단하게 그냥 맵이라고만 할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생성자 호출해야죠. 트리 맵. 이렇게. 앞에서 변수를 선언할 때 트리맵이라고 했기 때문에 뒤쪽에 생성자 호출할 때는요. 여기 키가 스트링이다. 그리고 value가 인티저다. 이 부분은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선언할 때가 중요한 거예요. 선언할 때는. 여러분들 주위에서, 여러분들 실생활에서 키가 문자,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는 데이터가 문자열이고, 그 다음에 중복돼도 괜찮은 그런 밸류가 인티저인. 자,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문자열을 키로 하고 인트 정수를 밸류로 하는 어떤 게 이런 게 있을까요? 키가 인티저고 밸류가 문자열인 거는 뭐 번호 1번, 2번, 3번 여기에 이름 이런 식으로 매핑하는 거는 인트와 스트링. 그죠? 여기가 중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동명이인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 반대의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키가 문자열이고, 그러니까 문자열이 딱 주어지면 뭔가 숫자 하나가 딱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자열이 있으면 그 문자열에 해당하는 숫자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문자열은 중복되면 안 돼.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자주 보이는데? 이런 거. 여러분 점심 드셨죠? 식당 가서 점심 드셨어요? 네, 그렇죠. 메뉴판, 가격표. 메뉴판에 음식 이름이 겹치는 게 있어요. 안 겹치잖아요. 가격은. 같은 가격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중국집에 갔다 그러면 짜장면 얼마, 짬뽕 얼마, 볶음밥 얼마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짜장면하고 짬뽕 가격이 보통 다르긴 하지만 같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짬뽕하고 볶음밥이 같은 경우도 있고, 셋 다 다를 수도 있고, 어쨌든 메뉴 이름들은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럼 메뉴 이름이 키가 되는 거죠. 짜장면은 얼마다, 짬뽕은 얼마다. 그쵸? 네. 반대예요. 가격을 키로 하면 안 돼요. 그죠? 5,000원짜리 짜장면. 근데 만약에 5,000원짜리 볶음밥. 자, 이런 식으로 가능해요? 이거는 맵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여기가 키가 중복되면 안 되는 거예요. 키가 중복돼요. 그쵸? 그래서 메뉴판 같은 경우에는, 가격표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이 키가 되는 거고, 밸류가 가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되게 많죠. 그쵸? 또 비슷한 거 또 있을까요? 네. 네, 가격이 나왔으니까 어떤 쇼핑몰에서 상품하고 상품의 가격. 상품마다 상품 코드가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 바꿀 때가 돼서 핸드폰 대리점에 갔어요. 핸드폰 대리점에 가면 뭐 요즘 뭔가요? 갤폴드는 얼마? 뭐 그 다음에 또 있죠. 요렇게 접히는 거랑 요렇게 접히는 거 있죠. 그건 뭐죠? 어쨌든 그건 얼마? 그 다음에 아이폰 뭐 13은 얼마? 아이폰 12는 얼마?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것도 일종의 가격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상품의 이름들이나 상품의 코드들은 중복되는 게 없고 밸류들은 같은 가격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부 다 다른 가격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게 바로 그 맵에 해당하는, 맵을 사용하기에 가장 적당한 그런 데이터들인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맵이라고 하는 게 왜 만들어졌을까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서 쓰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키를 인트로 하고 밸류를 스트링으로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반대로 키가 스트링이고 밸류가 인트고,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할 것인가. 실제 생활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 생활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러면 아까 우리 메뉴판으로 할까요? 여기를 뭐
메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죠. 일단 집어넣을게요. 메뉴점 put. 데이터 추가는 put을 사용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맨만 쓰는 거니까 이건 데이터 추가는 무엇을 사용한다? put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한다. 할 때 키와 value를 주면 된다. 자, 키는 무슨 타입? 키는 스트링 타입. 스트링 타입이니까 여기는 문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장면 이렇게 하면 되죠. value는 무슨 타입이다? value는 인티저 타입. 인티저 타입이면 뭐 숫자로 이런 식으로 쓰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더 추가를 해볼까요? 메뉴 점 put. 짜장면이 있으면 뭐 짬뽕도 있겠죠. 뭐 짬뽕은 6,000원 이렇게 할까요? 하나만 더 할까요? 볶음밥도 있겠죠. 제가 오타를 좀 많이 내요. 네. 이런 게 스트링이 키가 되고 인티저가 밸류가 되는 그런 맵 구조가 되겠다라고 합니다. 자, 트리 우리가 만들 때 트리 맵으로 만들었어요. 트리 맵은 정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렬이 되어 있는데 무엇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거냐면 가격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키, 음식 이름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정렬할 때 정렬의 기준은 트리 맵에서 트리는 정렬을 하기 위한 알고리즘인 거고요. 정렬할 때 정렬의 기준은 value를 가지고 정렬을 하는 게 아니라 키를 가지고 정렬을 하는 겁니다. 키를 가지고 정렬을 하는 거기 때문에 키셋을 한번 찾아볼까요? 키셋을 한번 찾아볼게요. 메뉴점 네, 키셋 하고서 검색해 보세요. 키셋이라고 하고 검색을 해보면 3개 정도가 나올 거예요. 내비거블 키셋은 모르셔도 돼요. 이건 모르셔도 되고 키셋이라고 하는 게 있고 디센딩 키셋이 있어요. 키셋은 오름차순 정렬, 디센딩은 내림차순 정렬. 그럼 밑에 있는 키셋을 써볼까요? 요거. 리턴 타입이 뭘까요? 리턴 타입은 스트링이 아니라 셋이죠. 셋인데 무엇을 저장하는 셋? 스트링을 저장하는 셋. 왜 이번에는 인티저를 저장하는 셋이 아니라 스트링을 저장하는 셋이에요? 키가 무슨 타입이니까? 스트링 타입이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변수를 선언하실 때는 이렇게 선언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거는 아마 임포트가 안 돼서 그럴 거예요. java.ut를 임포트를 하시면 돼요. set, import. 이렇게. 자, 출력해 볼까요? sysout 하고서 키셋 1번 여기까지만 실행해 볼게요. 가장 마지막에 넣은 게 가장 마지막에 put 저장을 한 게 볶음밥인데 볶음밥이 먼저 나왔어요. 짜장면이 두 번째로 나왔고요. 짬뽕이 가장 마지막으로 나왔어요. 우리 가나다라 순서 보세요. 가나다라 순서 생각해 보면 비읍이 먼저죠. 쌍지읒 그 다음이죠. 그렇죠? 짜하고 짬이 있으면 짜가 먼저 나오고 짬이 나중에 나오죠. 오름차순 정리하는 오름차순. 자, 이렇게 키셋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 키셋을 어디에다 활용을 한다? 키셋을 활용할 때 반복문에서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반복문. 이 키셋에서 하나씩 꺼내는 거죠. 키셋에서 첫 번째 아이템을 꺼내면 볶음밥. 키셋에서 두 번째 아이템을 꺼내면 짜장면. 키셋에서 세 번째 아이템을 꺼내면 짬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변수를 뭐라고 선언해야 될까요? 변수를 무슨 타입으로 선언해야 될까요? 스트링 타입이죠. 그러니까 맵에서 키들의 집합을 찾으면 문자열들 스트링의 셋이 되는 거고, 스트링들의 셋에서 원소를 하나 꺼내면 그건 당연히 스트링 아닐 거잖아요. 그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죠. 키와 밸류를 다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만 할게요. 이렇게만. 그리고 밸류를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밸류 찾으려면 메뉴에서 무슨 메서드? get. 여기에다가 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볶음밥 6,000원이고요. 짜장면 5,000원이고요. 짬뽕 6,000원입니다. 푸시라고 하는 메서드, 그 다음에 get이라고 하는 메서드, 적어도 두 개는 아셔야 돼요. 맵에 데이터를 저장한다, put. 맵에서 데이터를 읽어온다, get. 맵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두 개는 아셔야 돼요. put과 get.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리셔도, 그러니까 몇 개 안 되긴 하지만, 메서드들이 몇 개는 안 되긴 하지만 적어도 put하고 get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맵 변수 이름에다가 put, 그때는 키와 value 이렇게. get을 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키가 필요하다. 네, 마지막으로요. 끝내기 전에 우리 키셋 말고 아까 내림차순 정렬되어 있는 키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키셋을 만들어 볼게요. 마찬가지로 리턴 타입은 set string이라고 하시면 될 거예요. 스트링, 문자열들을 저장하는 집합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키셋 2번이라고 변수를 만들게요. 메뉴 점 descending 키셋 cset. 그냥 키셋만 출력을 해보시면 키셋 2번만 출력을 해보시면요. 위쪽이랑 반대로 나오죠. 짬뽕이 먼저 나오고 짜장면이 두 번째고 볶음밥이 세 번째.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죠. 앞뒤가 바뀌어요. 이게 우리가 무슨 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정렬을 가능하게 해주는 트리 맵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시 맵에는 이런 메서드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해시 맵은 뭐만 있다? 키셋만 있어요. 키셋만.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반복문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스트링 키셋 2번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똑같이 키를 출력을 하고요. 키 출력한 다음에 콜론 출력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키를 가지고서 밸류를 찾아볼게요. 잘 찾아야 돼요. 짬뽕으로 찾으면 6,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이 나와야 되고요. 짜장면으로 찾으면 5,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이 나와야 되고, 볶음밥이라고 하는 키로 찾으면 볶음밥의 가격이 나와야 됩니다. 네.
질문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맵을 연습할 때 인티저하고 스트링만 가지고 연습을 했지만 우리가 만드는 여러 가지 클래스들을 가지고서도 할 수가 있어요. 뭐 연락처라고 하는 컨택트 객체를 value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키를 0, 1, 2, 3, 4라고 하는 걸로 키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뭐 연락처 혹은 뭐 멤버 등등등 그런 것들 우리가 만드는 클래스들도 키 위치나 혹은 value 위치 어디에든 사용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만든 클래스들을 키나 value로 사용하려고 하면 value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키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컨택트라고 하는 객체를 키로 사용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그게 해시 맵이냐 아니면은 트리 맵이냐에 따라서 고려를 해야 될 게 있어요. 해시 맵 같으면 이퀄스하고 해시 코드를 만들어야 돼요. 오버라이드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해시 알고리즘이 제대로 적용이 돼서 맵에 저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트리 맵에다가 트리 맵을 사용하는데 키로 우리가 만드는 컨택트라고 하는 객체를 사용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요 컨택트 객체에서의 대소 관계를 우리가 정의를 해줘야 돼요. 어떤 컨택트가 작은 거고 어떤 컨택트가 큰 거냐. 문자열은 크다 작다라고 하는 개념이 ABCD 가나다라 순서가 크다 작다예요. A가 작고 B가 큰 거, 기억이 작고 니은이 큰 거. 이런 식으로 그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러면 연락처는 안 정해져 있죠. 크기가 정해져 약속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트리 맵에서 키로 사용을 못해요. 사용을 하려면 크기의 대소 관계를 지정하는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그 비교 가능하다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그거를 구현을 해줘야 돼요. 어렵겠죠. 많이 어렵진 않지만 뭐 그런 것들을 오버라이드를 하게 되면 키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는 아마 그 해시맵 사용하는 것만 나와 있을 거예요. 해시맵 사용하기 위해서 이퀄스와 해시코드를 오버라이드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게 아마 있을 거고요. 근데 우리 한 두세 번 해봤잖아요. 그죠? 이퀄스 오버라이드 할 때 해시코드 같이 오버라이드 하는 거. 그거 두 개만 오버라이드를 해주시면 트리맵은 못하더라도 해시맵에서 이 키 자리에 키를 사용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만드신 클래스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밸류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밸류는 이퀄스라든가 해시코드와 상관없이 그 오버라이드 하지 않아도 밸류 자리는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해시맵이든 트리맵이든. 근데 키가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키가. 그런 내용이 교재에 있긴 한데 뭐 그렇게 많이 사용되진 여러분들이 6개월 동안 쭉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사용되진 않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그냥 넘기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교재를 한번 보세요. 네, 저희가 한번 다루긴 했었던 거예요. 상속을 할 때, 상속 오버라이드를 할 때 다루긴 했었던 부분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13번 컬렉션이라고 하는 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요.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하자? 컬렉션에는 리스트와 셋과 맵이 있다. 리스트는 가장 대표적인 게 어레이 리스트가 있는데 엘리먼트 한 가지 타입. 셋도 마찬가지로 엘리먼트 한 가지 타입을 저장하는 거고 맵은 키 밸류의 쌍으로 저장하는 거다. 네, 적어도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맵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자주 사용되는 그런 패턴 중에 하나예요. 그럼 리스트도 물론 많이 사용이 되지만 맵이라고 하는 것도 특히나 많이 사용이 됩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없으세요? 질문 없으시면 새 프로젝트 만들게요.
이번 시간부터 오늘 끝날 때까지는 무엇을 할 거냐면 여러분들 교재의 14장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14장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파일 입출력이에요. 파일 입출력. 그래서 프로젝트를 자바 프로젝트 새로 하나 만들게요. 랩 14번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파일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참고로 컬렉션 프레임워크는 여러분들 지급받으신 교재 13장입니다. 13장이 끝난 거고요.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교재 14장이고요. 지금 프로젝트도 14번째 프로젝트예요. 다른 것들은 변경할 내용이 없어서 그냥 피니쉬를 하시면 되고요. 하셨으면 패키지부터 만들게요. 자, 패키지는 add.java.java. 파일 1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를 만드셨으면은요, 거기에서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클릭하시고 클래스를 먼저 만들게요. 클래스는 파일 main 1번. public static void main 있어야 되고요. 프로젝트 14번 파일, 패키지는 add.java. 파일 1번, 클래스 이름은 파일 main 1번, 그리고 public static void main 체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네, 피니쉬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우선 자바에서 파일을 읽어드리거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파일 읽기, 파일 쓰기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텍스트 파일 같은 거를 쓰거나 라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텍스트 파일 같은 것들을 읽어드리거나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수가 있게 되냐면 그동안 우리가 연락처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거의 단점이 뭐냐면 저장이 안 됐잖아요. 데이터가. 프로그램 종료해버리면 그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했었던 게 다 싹 날아가 버리죠. 이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파일에 저장해 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프로그램이 시작이 될 때 그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면 항상 그 전까지 실행 상태를 남겨둘 수가 있겠죠. 실제로 여러분들 핸드폰에 있는 연락처 프로그램도 그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연락처 정보들이 파일로 저장이 되고 그런 것들을 연락처가 시작될 때마다 그 파일에서 데이터들을 읽어오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하시려면 두 가지 개념을 아셔야 돼요. 입출력 스트림이라고 하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 교재 파일 제목, 챕터 제목은 파일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입출력 스트림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입출력이라고 하는 거는 입력과 출력을 줄여서 입력, 출력. 그러니까 따로따로죠. 그러니까 이 영어로는 뭐냐면 input, 이게 입력이고요. input이 입력이고 output이 출력이에요. input, output, 스트림이라고 하는 개념을 아셔야 여러분들이 파일을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인풋과 아웃풋은 여러분들 프로그램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인. 이게 여러분들이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으로 뭔가 데이터가 들어와요.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프로그램 쪽으로 뭔가 들어와요. 그럼 이거는 입력이다, 출력이다.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프로그램이 기준이에요. 프로그램이 나예요. 데이터가 내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죠. 이게 인풋이에요. 이게 인풋. 네. 그래서 입력 장치를 통해서 입력 장치는 뭐 키보드가 될 수도 있고요. 키보드가 될 수도 있고 마우스가 될 수도 있고요. 뭐 펜이 태블릿 같으면 펜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펜이 될 수도 있고 파일이 될 수도 있어요. 등을 통해서 데이터가 프로그램으로 흘러 들어오겠죠. 그 프로그램으로 흘러 들어오는 통로를 인풋 스트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입력 장치로부터 파일도 입력 장치예요.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있죠. 키보드나 마우스도 입력 장치예요. 여러 가지 입력 장치로부터 프로그램 쪽으로 데이터가 들어오는 통로를 인풋 스트림, 입력 스트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그림을 그려? 뭐 얘가 프로그램이다. 좀 이상하다. 뭐 얘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이런 프로그램으로 들어올 수 있는 데이터들이 흘러 들어올 수 있는 통로. 그 통로를 뭐라고 부르는 거냐? 인풋 스트림이라고 불러요. 들어올 수 있는 데이터들의 종류는 키보드에서 입력된 거, 뭐 마우스로 클릭한 거, 파일 안에 있는 문자열들, 이런 것들이 쭉 통로를 통해서 우리 프로그램으로 들어와요. 그게 인풋 스트림이에요. 인풋 스트림. 사실 우리는 인풋 스트림 많이 썼었어요. system.in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in. 우리 이거 어디서 썼었나요? system.in. 스캐너 생성할 때 그 스캐너 생성자의 아규먼트로 system.in이라고 했었죠. 타입이 뭐예요? 타입. 인풋 스트림. 들어오는 통로. 데이터가 들어오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스캐너를 사용하려면 데이터가 들어오는 통로가 있어야 스캐너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키보드로부터 입력받겠다. 그 키보드로부터 입력받는 통로가 뭐였었다? 인풋 스트림. 그래서 스캐너를 생성할 때 system.in이라고 아규먼트를 줬던 거예요. 이 인풋 스트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반대로 프로그램이 데이터들을 내보낼 수가 있어요. 어디로? 출력 장치로. 출력 장치는 모니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프린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파일이 출력 장치가 될 수도 있어요.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면 파일은 입력 장치가 되는 거고요. 파일에다가 데이터를 써버리면 그건 파일은 출력 장치가 되는 거예요. 이때 프로그램에서 출력 장치 쪽으로 데이터를 내보내는 통로를 아웃풋 스트림, 출력 스트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개념 아시겠죠? 절대 어려운 개념 아닙니다. 입력 장치로부터 데이터가 흘러서 프로그램 쪽으로 들어오는 그 통로를 뭐라고 부른다? 인풋 스트림이라고 부른다. 반대로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출력 장치로 내보내는
내보내는 그 통로를 뭐라고 부른다?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부른다. 이게 클래스 이름이에요.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키보드에서부터 읽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모니터, 콘솔로 출력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시스템.아웃 볼까요? 시스템.아웃. 자, 여기 데이터 타입이 뭐라고 돼 있죠? 아웃이 프린트 스트림이라고 돼 있죠. 이 프린트 스트림이 무엇을 상속받냐면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들어진 클래스가 프린트 스트림이에요. 콘솔 창으로 내보내 줄 수 있는 통로. 그게 프린트 스트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입력과 출력을 위해서는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용하시면 되고요. 더 많은 클래스들 이름이 이제 나올 거예요. 실제로 파일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올 텐데 그거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죠. 저 쉬는 시간 좀 갖고 나서. 질문 있으십니까?